그러면 김근식 교수님이 꼽아온 길은 누구의 길인지 가보겠습니다. 저는 요즘 뭐 이준석 대표 신당 이야기 나오면서 어떻게 의도치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를 계속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길을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. 그러면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? 네, 제가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입니다. 제가 언젠가는 가왕 조용필 씨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. 조용필 선생님, 꼭 좀 식사를 같이 하시죠. 갑자기요?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여기가 중요합니다.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.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.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.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. 가사가 좋지 않습니까? 진일보했어, 진일보했어. 근데 모든 노래를 다 똑같이 부르시네요. 아니야, 그래도 진일보했어. 좀 낫지 않아요? 아니 근데 수성님도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었다고. 자, 우리 최재선 분께서 아니, 이거는 진짜 진짜 이거 가수인데. 이 한글 자막. 이거를 그렇지. 저 스크롤을 네. 해줘야 돼. 이준석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. 이 이준석의 노래야. 아, 이준석의 노래. 아, 이준석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. 화자가 이준석. 아, 그렇지, 그렇지. Don't cry for me, 국민의힘. The truth is I never left you all through my wild days, my mad existence. I kept my promise. Don't keep your distance. 두루두루두루두. 아 준비 아, 오셨네. 뒷부분이 핵심이네. 이해하셨어요? 아,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. 완전히. 국민의힘. 네, 일부러 영어로 준비해 오신 거예요? 영어 노래잖아. 아니 이뉴한 위원장이 딱 있으면 이제 영어로 했겠죠.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의 노래. 그랬네. 영어로. 네. 근데 이 가사가 너무 똑같아. 보통이 아니에요. 그러면 이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네 분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일단은 지난번에 세 분은 탈당, 최전 수석은 잔류를 예상하셨습니다. 근데 그 사이에 상황이 조금 변했죠. 이 전 대표가 연락만 이 참여자를 모집을 했고 4만 명을 넘어선 상황, 그리고 좀 구체적인 잔류 조건을 세 가지 제시했습니다. 일종의 국민의힘 잔류가 불발에 그치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예고편 정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본체는 국민의힘 잔류예요. 그리고 이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걸고 명분을 가지려고 이런 행위들을 하죠. 근데 이게 불발이 됐을 때 신당 창당해요.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이야기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. 도대체 방송을 이제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볼 때마다 그냥 생각나는 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최근에는 뭐 노원이 자기의 뭐 정치적 고향이다. 노원에서 당선되는 게 내 정치적 꿈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는 뭐 신당 이야기 뭐 70% 지금 진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서 어떤 일정표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신당을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를 것 같아요. 최준석과 다른 점은 뭐냐면 탈당은 저는 마음이 이미 굳힌 상태다. 대통령을 전제로 이 메시지를 내고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, 국정이 변해야 된다 등등등 가다 보니 윤 대통령이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너무 급했고 좀 이 완급 조절이 안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기존하고는 다른 메시지와 태도를 보이면 같이 할 수 있다. 이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. 그건 뭐냐면 총선 내가 잔류하게 되면 한동훈, 이준석 같이 뛰면 이 총선 이기지 않겠나 그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대안으로 한동훈 전 장관과의 연대를 생각하고 있다. 이 말씀이신 건데 사실 지금 여권에서도 이준석, 한동훈 연대설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볼 때는 한동훈, 이준석 연대 이게 필승 카드다.
한동훈 장관은 한 번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. 뭐 그렇게 언급할 필요도 없고 언급할 계기가 없죠.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와서 한동훈 장관을 언급을 합니다. 자기를 한동훈 장관과 같은 급으로 이렇게 동료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장을 겨뤄보자. 내가 너하고 상대할 수 있다. 너는 나보다 좀 배워야 될까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이제 신중한 접근들을 하면서 예. 좀 그 훅을 치지 못하지만 잽을 좀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. 예, 예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관계를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같이 뜻을 같이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. 그렇게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의도가 있죠. 의도가 있는 게 뭐 보수의 영역을 내가 한동훈과 함께 확장시킨다. 그래서 내가 나가서 3당 구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의 보수 세력을 갉아먹는 게 아니고 영역을 훨씬 넓어서 새로운 시작을 난 개척했다. 예. 오히려 민주당 표를 더 갉아먹을 수 있다. 이런 식의 하나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작전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. 길게 대선까지 보자면은 보수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. 여태까지 이제 한동훈 장관은 그래도 장관직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오지 못했을 거예요. 이제 정치 본격적으로 나서면 그런 걸 하겠죠.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한동훈 장관의 면모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확장적이었으면 더 좋겠고.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만약에 이제 탈당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입지는 더 좁아져요. 한동훈 장관을 이준석이 언급하고 어깨 걸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한 거는 그건 국민의힘에 있을 때의 그림을 얘기하거든요. 그렇죠.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장 그건 파괴력이 파괴력이 있는 있죠. 거예요. 그리고 그래서 국민의힘도 한동훈 장관이 뭐 셀럽이고 인기 있고 근데 이걸로 총선 돌파를 한다? 그거는 그런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플러스 알파는 이준석이에요.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버리는 상황이다.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한동훈 효과나 한동훈 뭐 대표성 가지고 총선을 치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전 내지는 잘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이준석의 가치는 정치적 가치는 현재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. 현실 가능성에서는 제가 볼 때 제로다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도 포함되는 거잖아요. 그게. 그렇죠. 그렇죠. 그게 전제되는 거지 그거는. 그건 이미 제가 볼 때 강을 근데 건넌 거죠. 이준석 대표가 상황을 잘 타고 왔다가 삐끗한 거야. 너무 무모하게 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완급 조절을 예. 못했다. 저는 제로라고는 안 봐요.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튼 총선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. 저는 어찌 보면은 지난 대선 정권 교체 그 절박함에 맞먹는 정도의 저는 압박감이 있다고 보고요. 총선 지고 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우리가 무슨 정말 그 정부 자체가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뭔가는 할 거다. 그 다음에 들려오는 얘기도 어쨌거나 그 강서구청장 크게 지고 나서 상당히 달라졌고 달라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. 저는 기대를 합니다.